지금 현재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 미디안 커피숍을 3년 반 동안 운영했다가 3월까지 이제 하다가 정리를 하고 지금 남편하고 부부사업자를 하고 있고요. 이기수 사장님하고는 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혈연 관계세요. 저희 이제 삼촌이신데 피가 섞인 관계여가지고 그래서 이기수 사장님께서 저한테는 한 10년 전, 제가 지금 35살인데 한 25살, 6살 때부터 사업을 전달해 주셨다가 지금 이렇게 남편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기수 사장님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과 냉정 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되게 설명드리자면은 사업을 검토하시고 얘기하실 때 굉장히 냉정하시지만 또 사업적인 얘기를 또 반대로 하실 때는 또 너무 열정적이세요.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무슨 말인지 제 얘기가 아실 텐데 저는 이기 사장님을 너무 제 부모님 다음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18년 동안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시면서 누구보다 그 깊이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외삼촌이자 스폰서이신 이기수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큰일 났네. 다 조실 텐데. 네, 방금 소개받은 뉴스킨 사업을 18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기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휴가 오신 거죠? 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예상도 못했는데 오늘 가장 그 휴가의 이제 피크로 정점을 달리고 있어서 한 20-30분 오시면 잘 오겠다. 눈 높이 잘 맞춰서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나 많이 오셨네요. 그만큼 이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뜨거운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오늘 1시간 동안 제 모든 에너지를 한번 같이 불태워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되게 마음이 불편했다 아는 사이인데 더 이상 거절하기도 힘들고 뭐 맛있는 밥 사준다고 해서 오신 분 계시나요? 살짝 초대하신 분이 살짝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감안해서 아무도 안 계시나 봐요. 편안한 마음으로 다 오신 거예요? 네. 예, 다행이시네요. 우리 초대하셨죠? 옆에 분. 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네네. 솔직하게. 네. 우리 초대하신 사장님은 왜 초대하셨어요? 이 자리에?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 지금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고 가운데 콕 박히셔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어떤 마음으로 혹시 그 지금 초대하신 분이 재력이 좀 되세요? 아니면 인맥이 좀 많으세요? 네. 정말 리스킹 같이 하고 싶었던 제가 처음 할 때부터 네. 나중에 꼭 같이 하고 싶었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다단계라는 선입견, 편견 때문에 사실 초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우리 초대에 응하신 분은 저 언니가 되게 좀 응해주면 뭔가 이렇게 좀 주머니에 잘 나오던가요? 그렇진 않죠? 네, 맞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초대되신 분들은 초대하신 분들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재력이 많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폭이 넓다든지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 사람을 이 자리에 끌어들이면 사업적으로 덕을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알고 나서 저 친구한테 이 사업의 기회를 꼭 전해줘야겠지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초대를 열심히 했다라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저는 18년 동안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안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어떠한 계기로 이 사업을 만나게 됐고 또 어떠한 생각으로 기준으로 이 사업을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공감이 되실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공감이 잘 안 되실 부분도 있을 텐데 18년 전에 제가 접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젊은 친구들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업의 기회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같은 동일한 가치로 전달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죠. 네,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 분이신데, 우리나라 국가 부도 사태를 일으키셨던 그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의 사남이 남미에서 잡혀서 한국으로 이렇게 경찰관들에 의해서 인계돼 오는 그런 사진이에요. 6월 달에는 되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벌써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네. 이분에 의해서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사태가 촉발이 됐죠. 그래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작년에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잠깐 반짝하더니 들어갔어요. 왜 그러면 한보라는 그룹에 의해서 국가 부도 사태가 나게 됐냐면 96년 12월 12일 국회에 통과된 1997년도의 국가 예산 총액은 71조 4,600억 원이었어요. 근데 한보그룹의 당진에 있는 한보철강이 5조 원의 부도를 냅니다. 한보그룹이 한보철강이 부도를 내므로 시작해서 기타 연쇄적인 부도가 나겠죠. 거래처로부터. 그래서 난 부도 금액이 30조 원이 넘어요. 국가 예산이 71조인데 연쇄 부도 난 금액이 30조 원이 넘어요. 나라로서도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강을 수입해 왔으니까 호주산 철강을 수입해 왔으니까 호주에다가 달러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결제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채권자들이 다 아우성치고 돈을 달라고 하면 갚을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IMF 총재 앞에서 사인을 했죠. 돈을 빌려주시면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국가 채무를 상환해 나가고 기업은 이러한 방법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서약식을 쓴 거죠. 이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됐어요. 한보그룹 재계 서열 14위 한보그룹의 시작으로 인해서 재계 4위 기아까지 부도가 났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연배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의 재계 4위까지 넘어가게 됐고요. 보시면 전혀 기억이 없는 은행들이죠. 제일 많이 구조조정된 기관이 금융권이에요. 그래서 대동은행, 충북은행, 충청은행, 상업은행 전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지만 이런 은행들이 다 이렇게 구조조정돼서 저렇게 많던 은행들이 4개의 은행으로 재편이 됐고 저 당시에 있던 은행 중에 이름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은 제1은행이에요. 하지만 자본은 영국계 자본이죠. 여러분들이 제1은행의 수수료를 내게 되면 그 중에 얼마는 영국으로 가는 거죠. 네. 이때 저 역시도 국가 부도 사태 때문에 제가 다니던 회사도 넘어가게 됐습니다. 동아일보에 났죠. 제가 다니던 회사 흥농종묘라는 우리나라의 식물 유전학을 관장하던 그런 회사였어요. 한 이 회사와 같이 해서 한 1억 달러 넘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회사였어요. 밑에는 감자가 달리고 위에는 방울토마토가 열려요. 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파프리카 씨앗이 한 알에 500원의 로열티를 내고 우리는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순댓국밥 드실 때 되면 얼큰하게 드시려고 청양고추 이렇게 썰은 거 넣으시죠? 청양고추 원종도 몬산토사에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청양고추도 사실은 로열티를 내고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참외 로열티를 내고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한 11월이나 12월에 하시는 김장 배추 다 로열티를 내고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다니던 회사도 IMF의 한파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근무 조건은 되게 더 좋아졌어요. 외국인 회사가 이렇게 회사를 인수하게 되니까 근무 조건은 9시까지 출근, 5시 퇴근이에요. 98년도에 주 5일 근무를 했어요. 네. 5시 반 넘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무능력자는 낙인이지. 낮 시간에 나태하게 근무했다. 회사가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 물이 바뀌더라고요. 미 8군 군남용
다이아몬드 석수로 쫙 바뀌면서 연봉도 올라가고 근무 조건은 좋아졌지만 뭐예요?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남을까? 왜냐하면 그 이사급들은 다 구조조정에 서술한 그 펄은 칼날 앞에 다 집으로 가시게 됐으니까 근무 조건이 좋아진 것보다는 내가 과연 이 조직에서 얼마만큼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조직에 계속 다녀야 되는가? 외국인 회사가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직무 능력이 뭘까요? 맞습니다. 영어입니다. 저는 회계학을 전공해서 재무경리 업무를 봤는데 재무경리 업무의 능력은 영어로 평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왜 한영어 하게 생겼죠? 네, 제가 서울 약대를 나왔어요, 여러분. 네, 서울 약대를 하면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서울 상대는 아니에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영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늘 고민했죠.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 과정 중에 뉴스킨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요. 저를 1년 내내 꾸준히 한번 와봐 했던 대학 선배님이세요. 근데 이미 소문은 다 나 있었어요. 뉴스킨 다단계 한다고. 네. 제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1년을 버티다가 더 이상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동문사회에서 생매장 당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왔는데요. 또 한 분이 있네요. 대학 선배가. 저희는 이렇게 대학 다 동문사회. 뉴스킨의 세계적인 리더이시죠. 네. 조기철 선배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호랑이 굴에만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쌍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두려웠겠어요. 네. 이런 강연을 듣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조기철 선배께서 저한테 해주는 맨 마지막 얘기가 귓전을 이렇게 때리게 됐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바로 선택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어요. 후배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때? 사는 게 괜찮으면 그 일 계속해. 괜찮지 않으면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 결과가 계속 나와. 그런데요, 사실 선택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때 저한테 선택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확 와닿은 거였어요. 왜? 제 인생에 갈림길이 있었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돼?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돼? 하니까 이 당시에 선택이라는 의미가 확 다가왔고요. 1시간 동안 들었던 강의 뉴스킨 회사가 어떻고 저떻고 이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해야겠구나. 선택의 대안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해서 남은 거라고는 텅 빈 머리밖에 없었어요. 네. 자영업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IMF 이후에 이자율도 막 고공행진을 하고 무엇을 차려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뉴스킨을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만남 이후에 퇴근하고 여기 와서 뉴스킨 강연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 생활을 저는 1년을 했어요. 투잡 생활에 1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알게 되니까 용기가 생기고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알을 통해서 뉴스킨을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근데 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가 눈을 뜨게 해준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선배님과의 만남을 끝으로 회사에 돌아갔는데 회사에서 제가 재무경리 업무를 하다 보니 역시 재무경리 파트에 있는 이사님도 헤드헌트를 통해서 오신 전문 경영인이었어요. 하시는 얘기가 이 과장 혹시 이 책 읽어봤나 하시면서 서류 결제받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못 읽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직장인한테 핫한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EO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늦장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퇴근하고 바로 가서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됐는데 첫 장이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 문제에서 벗어날까? 제 관심사였던 거죠.
바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만에 책을 다 읽게 돼서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제대로 된 가치를 알게 됐어요. 네. 책 내용은 크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5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하죠. 그 5만 가지 직업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직장인, 자영업, 비즈니스 사업가, 그다음에 투자자. 혹시 우리 젊으신 남자 직장 생활 하시나요? 네.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혹시 어렸을 때 꿈이 어떤 꿈이 있어요? 뭐 예술가적인 아니 운동선수 뭐 이런 거 있어요? 운동 지금 운동 쪽에 하시나요? 네. 정말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배고파. 나는 행복해. 네, 이런 일이 있고 운동은 포기하는 대신에 하기는 싫지만 직장 생활에 그럼 배고픔을 면할 수 있어. 어떤 일을 선택하실래요? 운동. 배고픈데요? 평생 배고픈데? 그래도 운동하실래요? 그래도 운동하실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소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 하죠? 네. 답을 주셨으니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예, 푸딩과 홍삼.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면 대부분 다 현실적으로 돈을 쫓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하고 싶지도 않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뭐라고 해요? 때려쳐야지. 때려쳐야지. 네. 근데 때려치나요? 치지 못하죠. 결국 뭐냐면 자영업을 꿈꾸는 거죠. 용기를 내서 자영업에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65일 중에 365일을 일하는데 직장인보다도 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괜히 나왔어. 괜히 나왔어. 왜?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의 무덤이래요. 네, 어느 경제 전문가의 그 PPT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5,000개래요. 한국의 치킨집은 59,000개고요. 치킨과 맥주를 같이 파는 호프 치킨집은 87,000개래요. 아울러 커피 판매점은 10만 개래요. 네, 이러니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 어디 있어요? 저를 소개했던 우리 조카 이기가 3년 만에 제가 차리자마자 접으라고 했어요. 권리금 받고 빨리 넘겨라. 6개월 만에 그랬더니요 3년을 끌더라. 이게 자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대요? 장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다시 직장 가기를 원한대요. 사실은 이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사업이라 하면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게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네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매이고 싶지 않다면 사업을 해라. 근데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아이템이 있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뉴스킬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안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알고 네트워크의 기회 속에서 뉴스킬이 있구나.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겠구나 해서 1년 투잡 생활을 하고 나서 과감하게 사표 던지고 뉴스킨에 전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지가 18년째 된 거죠. 자, 대부분의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넘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뭐냐면 사업처럼 내가 자리를 비워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하기로 한 거죠.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31조 원이 날아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 뉴스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예,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인데 경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31조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왜 날아갔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왜 날아갔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날라갔을까요? 폭락? 네, 전혀 아닙니다. 하나는 아시죠? 네. 트럼프와 시진핑의 싸움. 또 하나는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 세 번째는 이란 핵 제재 완화를 폐기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의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누가 나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미국의 금리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 네. 이란과 미국의 사이를 진정시킬 수 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바로 뭐냐면 경제학 용어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찾아와서 시가총액 30조 원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건 말고도 여러분의 삶에서 통제 불가능한 위험성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 지도 진하게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 대한민국 남한을 포함해서 진하게 녹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65세 인구가 30%가 넘는 지역이에요. 예, 고령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타임지에서 2015년 표지에 저 아이는 142살까지 살 수 있대요. 142살. 아울러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님은 세바시에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살기 싫으신 분 계세요? 살으셔야죠. 그런데요, 엊그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정말 마음 아픈 기사예요. 아내를 20년 동안 지극정성 간병하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살인범으로 수감됐어요. 왜? 오랜 투병에 가정경제는 파탄이 나고 본인도 지쳐버린 거죠. 과연 오래 사는 게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누구한테는 분명히 축복일 수 있고요. 누구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저 바리스타 로봇이에요. 인천공항 제2청사에 첫 번째로 안착이 됐어요. 저 기계가. 카페엑스라는 바리스타 로봇이에요. 1시간에 원하는 대로 100잔의 커피를 만들어내요. 네. 여름에 덥다고 휴가 가겠다고 휴가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급여를 올려달라고 농성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천공항 연두에 30건이 예약이 됐고요.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옆 동네 잠실 롯데타워 3층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정거장 뒤로 가면 역삼역에요. L타워에 쫙 깔렸어요. 네. 1시간에 100잔씩. 네. 드론이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시범하고 있는 드론이에요. 10km까지는 무인 도서까지도 다 보내준대요. 그러면 오토바이로 날리시던 분 어디 가셔야 돼요? 네. 이제 물리적인 단순 노동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면 환전을 해야 되죠. 환전은 창구 여직원한테 환전을 받았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시티은행이 ATM기에서 외화 환전 서비스까지 개시해버렸어요. 외화 환전까지도 ATM기가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외화 창구에 있던 그 직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멋지게 책을 읽고 있는데 핸들을 안 잡고 있어요. 무인 자동차죠? 보세요. 정말 힘들다고 하는 췌장암, 직장암, 대장암까지도 인공지능 왓슨이 이것을 절개해야 되냐 아니면 항암제를 투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환자의 90%가 왓슨의 지시에 동의 서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 선생님도 더 정확하게 진찰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단순 노동부터 머리 쓰는 일까지 이제 우리 삶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정치뿐만 아니라 인구 절벽의 장수 리스크, 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내 삶에 무수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이고 우리 삶의 위험 요소로 정말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대안이 있냐는 것을 오늘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살부터 연봉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대학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이 입사 첫 해부터 연봉 5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연봉 5천을 받았다고 하면 단순 계산해서 얼마를 번 거죠? 40년 동안? 네, 20억을 벌었어요. 20억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주택을 구입하는데 최소 5억, 두 자녀 대학까지 보내는데 6억, 기초 생계비로 10억을 쓰고 나니까 벌써 마이너스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녀 결혼하게 되면 내 집이 아니라 국민은행 집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노후 준비는 엉감탱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포기하는 거죠? 네. 집 사는 걸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요. 네. 자, 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나는 40년 동안 청춘을 담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마이너스 인생이 나오는 게 나의 잘못이냐?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구조적인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맞벌이 하는 것은 결혼하면서 맞벌이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혼자 벌어서는 감당이 안 돼. 포기하는 것도 많은데 그나마 맞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마이너스 나오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게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이라는 그 용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단어가 레버러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혹자들이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 왜 그렇게 다단계를 날 시키려고 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레버러지의 비밀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레버러지가 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이 자리를 채운 이유도 바로 레버러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레버러지라는 경제 용어는 뭐냐?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자, 2017년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영국인 론 무어가 쓴 레버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네가 20살부터 60살까지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간 일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바로 레버러지예요. 자, 책 첫 장에 나와요. 레버러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자기 돈은 수중에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2천만 원만. 근데 갑은 허름한 집보다는 그래도 수익성 있는 집을 사고 싶어서 수도권에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려서 1억에 투자를 했어요. 1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더니 50%의 가치가 올라서 1억 5천이 됐어요.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1억 5천 중에서 8천만 원 빚 갚고 내 돈 2천만 원 챙기고 5천만 원의 수익을 남겼어요. 근데 이 을은 남한테 빚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돈 2천만 원 딸랑 가지고 저 변두리에 허름한 단층집을 샀던 거예요. 역시 1년 뒤에 50%의 가치가 올라서 3천만 원이 됐어요. 팔았어요. 자기 돈 2천만 원 챙기고 1천만 원의 수익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1년 뒤에 50%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갑의 의사결정을 하시겠어요? 을의 의사결정을 하시겠어요? 바로 이게 레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구동성으로 다 파셨어요. 타인의 돈을
빌려서 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레버러지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 뭐냐 하면 타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시대에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여러분한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레버러지라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하나 예로 초등학교 전교생이 9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비가 억수같이 내린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휴교령을 내려야 되는데 한 아이당 전화번호를 막 이렇게 찾아서 연락을 하는데 1분이 걸린다면 900명이니까 900분이 걸려요. 이렇게 연락하는 교장선생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죠? 고전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아시는 거 뭐죠? 맞아요. 사장님 얘기한 비상연락하고 선물 드릴게요. 감사하고 호응하면 뭐라도 드린다니까 하얀 브라우스. 네 맞아요 사장님. 뒤로 좀 전해주세요. 맞아요. 비상연락만. 자, 교장 선생님이 학년주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학부모 대표에서 막 이렇게 연락을 하죠. 그러면 30분이면 끝나요. 네. 30배의 속도가 나는 거예요. 900분이 걸릴 게 30분 만에 끝나니까 30배의 속도예요. 요즘은 이렇게 할까요? 교장 선생님이요? 이렇게 안 해요. 한 번에 끝내요. 단체 문자. 자, 1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내기만 했는데 자, 900배의 속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레버러지예요. 기계의 도움을 빌려서 나의 목적을 최대한 빨리 해내는 거예요. 가맹점의 레버러지도 있어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혹시 롯데그룹이 담배 파시는 거 아세요? 네, 요즘 롯데가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어요. 오늘 한번 더 두드려 맞아야 돼요. 자, 롯데그룹이 담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왜 하냐면 코리아 세븐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세븐일레븐의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약 4,422개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이 있고요. 편의점 중에서 편의점 매출액의 절반이 담배 매출이 돼요. 세븐일레븐 매출액이 1조 원이고요. 그 중에 담배 매출이 5,100억 원이에요. 그리고 담배 소매인한테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10%의 이윤을 보장해줬어요. 그래서 롯데그룹은 510억 원이 손도 안 대고 담배만 파는 거 가지고 510억 원이 들어요. 이게 바로 레버러지예요. 4,422개 가맹점에서 올라오는 레버러지. 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롯데 패스를 지은 거죠. 자, 입소문의 레버러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화 중에 명량 1,000만 관객이 넘은 영화예요. 영화 제작자나 영화 감독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500만까지는 대본, 시나리오가 정말 좋든지 아니면 그래픽이 좋든지. 근데 500만은 넘어가려면 그 500만이 입소문을 내줘야 돼요. 내가 봤는데 말이야 기가 막혀. 시나리오 끝내주고. 여러분들 그거 보시지 않았어요? 기생충? 뭐 때문에 보셨어요? TV에 나온 소문 때문에. 보신 분들의 소문 때문에 보셨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입소문이에요. 1,000만 관객이 넘어간 영화들이 대부분이 다 입소문 때문에 이렇게. 아바타, 겨울왕국. 역시 입소문에 의해서 밀리언셀러가 된 뉴스킨의 갈바닉. 뉴스킨은 몰라도 갈바닉은 다 아시죠. 하물며 이걸 갖다가 근데 화장대 위에 이렇게 골동품처럼 올려놓으면 얼굴이 이뻐지나요? 근데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금융의 레버러지가 또 있습니다. 금융 레버러지의 아주 핵심 총 아래 이루고 있는 게 삼성그룹이죠. 자,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계열사가 순환 출자하게 되면 순환 출자하게 되면 그 피드백이 레버러지가 나서 재벌을 만드는 거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 롯데그룹은요, 일본의 광윤사라는 직원 3사람밖에 없는 광윤사가 한국에 있는 74개 롯데 계열사, 일본에 있는 37개 롯데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바로 레버러지라는 이 확장의 힘을 통해서
타인의 도움을 빌어서 나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확장해서 기업을 문화발식으로 확장했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의 지금 이번은 대열 기업을 통해서 그 대열 기업들이 일으킨 매출액에 조금의 배당금을 통해서 6,146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버러지예요. 돈을 이렇게 벌려고 영국인 로무어가 레버러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레버러지는 바로 이거예요. 카카오톡이요. 카카오가 택시 콜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런데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어요. 카카오를 불렀는데 1,000원을 더 내게 되면 5분 이내에 달려오는 거예요. 10분 이상 안 기다려도 돼. 프리미엄 서비스죠. 1,000원을 더 내면 돼요. 이 1,000원을 더 내는데 하루에 콜이 125만 건이래요. 평균 콜이 125만 건. 자, 125만 곱하기 1,000 하면 12억 5천이에요. 하루에. 한 달 30일을 곱하면 375억 원이에요. 375억 원에다가 12달을 곱하니까 4,500억 원이에요. 카카오는요, 카카오라는 레버러지를 통해서 손도 안 대고 연간 4,5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버러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프랜차이즈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면서 레버러지의 개념을 모르시게 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셨는가 몰랐는가요? 여태까지 모르셨죠? 바로 이거예요.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바로 레버러지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제가 뉴스킨의 로고가 너무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뉴스킨 안에는 레버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뉴스킨 안에는 어떤 레버러지가 있는지를 꼭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뉴스킨에는 레버러지가 일어나는데 타인의 도움을 내가 받아서 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버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는 정말 괜찮은 회사인가? 이 제품은 그렇다면 레버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뉴스킨을 하기 전에 거래처 부지점장님의 명함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분의 명함에 이런 로고가 붙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모르니까 제가 뉴스킨의 명함을 파고 나서 명함을 주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글로 밑에다 다시 새겼어요. 뉴욕 증시 상장 기업. 모르더라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 역시도 직장 생활하면서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저희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상장 업무를 3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계시고 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계십니다. 뭐냐면 여기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예요. 네,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자로를 팔게 됐습니다. 얼마짜리일까요? 40조 원짜리. 40조 원짜리.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리고 운영하는데 60년이 걸리고 해체하는데 또 10년이 걸리고 총 8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40조 원짜리예요.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시나 본데 한 4조 원은 가지고 계시는가 봐요. 별로 감이 안 오시나 본데 40조 원 하면은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0조예요. 근데 한 기업에서 4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이 원자력 개발은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아시죠? 러시아, 그죠?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하물며 인도도 핵무기가 있고요. 파키스탄도 있고요. 우리 옆에 일본도 있고, 맞아. 북한도 있네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북한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원자로 개발에 4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캡코라고 돼 있죠. 한전이 상장이 돼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야 4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되는데 어느 그런 기업에다 이걸 발주하면 돼? 그런 기업을 찾아봐 하니 뉴욕 증시에 쫙 찾아보는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전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영상을 살짝 좀 보여주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우리 기업은 모두 8곳.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가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데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 움직임이 부쩍 늘어 관심입니다. 뉴욕 박용찬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 폐장을 알리는 클로징벨은 한국 기업의 차지. 뉴욕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인 한국전력의 투자 설명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행사입니다. 미국의 발전소를 운영할 의향이 있다는 한전 측의 설명에 대해 참석한 월가의 투자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바로 한전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랍에미리트로부터 40조 원짜리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같은 이유로 뉴스킨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한전을 알아볼 때 기술력, 그죠? 예. 그 다음에 R&D 능력, 그 다음에 AS 능력, 연구원들, 이런 것 다. 그 다음에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 이런 것까지 쭉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경영학을 공부한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을 완전히 해체해서 자료가 쫙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상장된,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한민국 기업 중에 삼성과 현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없는 거가 중요하죠. 뒤가 캥겨서. 네, 그렇게 딱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에버랜드 조난사죄를 편법 증여했잖아요. 그죠? 네, 현대도 자식한테 편법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는 것은 회사의 규모만 커가지고 되질 않아요. 기업 경영자의 철학까지도 다 반영이 돼요. 근데 뉴스킨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살짝 좀 영상 좀 보여주세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뉴욕 증시 배종식에서 종을 울렸습니다. 뉴스킨만의 이게 종을 땡땡땡땡 울리는 건 그 해에 영업 실적이 제일 좋은 회사를 초빙해서 부르는데 종을 치게 하는데 뉴스킨은 벌써 5번이나 울렸어요. 시간 4시에 배종식 배를 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회사 8개 회사밖에 없어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그 카톡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으세요. NYSE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목 신한금융그룹, 우리펀드, KB, 포스코, 한전, KT, SK모바일 이게 다예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회사 8개 회사 이게 다라는 거예요. 네. 직접 주가도 보세요. 뉴스킨의 주가가 현재 주가는 아니지만 61분이에요. 신한금융그룹이 34불일 때 그 배 이상의 우량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다단계? 그러면 저는 할머니 없는 거예요. 아울러서 창업주가 뉴스킨 사업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직한 사람들을 파트너로 영입하세요. 이 비즈니스는 정직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하고 하십시오. 전 세계 뉴스키너들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창업주가 우리는 최고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매출액, 성공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직을 얘기해요.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 아울러서요. 제가 18년 전에 저는 이 자료가 아니었더라면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From 살로만 브러더스라고 있어요. 지금은 시티은행 계열사가 됐는데 기업을 분석하는 투자은행이에요. 살로몬 브러더스라고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거기서 뉴스킨 아시아퍼시픽을 상장시킬 때 투자 의향서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BUI 구매. 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네.
메릴린치 증권사에서도 역시 뉴스킨의 주식을 사는데 투자 영향서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영어가 좀 작고 해서 되게 다이나믹한 컴펜세이션 플랜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 아시아 지역은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 하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쭉 보시면 이런 회사들하고 쭉 같이 이렇게 쭉 보시면 아메이, 버드와이저, 셀텍, 디스커버리 토이스, 엔리치, 메리크레이, 멜라루카 또 이런 회사들하고 여기 이제 뉴트리션 포 라이프, 뉴스킨 이런 회사들 쭉 있죠. 같이 보여주면서 비교 항목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경쟁되는 회사가 아메이라는 회사니까 5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뭐냐면 탑 애뉴얼 어닝이 얼마냐. 그래 뉴스킨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탑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연간 소득이 얼마냐. 14만 불, 74만 불. 네. 그 다음에 그 탑 프로듀서들가 몇 명이냐? 1000명, 500명이죠. 토탈 회원은 몇 명이냐? 250만? 네, 50만. 설립 연도는 59년, 84년. 오픈된 국가는 66개국, 21개국. 회사의 이윤은 7,200만 빌리언 달러, 1,600만 밀리언 달러. 이렇게. 저는 이거 보고요. 아니, 사업자들이 받아가는 돈은 5배 이상 많은데, 회사의 이윤은 더 많아요, 이 회사가. 그렇다면, 내가 회사에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수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더라면, 난 당연히 이 회사를 선택해야겠다. 그것도, 메릴린치 증권과 썰러먼 브러더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 이 회사들은요, 우리나라 공학혁명 나고 할 때요, 이미 기업을 분석하다 100년이 넘은 투자 은행들이에요.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뉴스킨을 분석해놨는데, 그래도 아줌마들은 다단계래. 어쩔 수 없죠, 뭐.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오케이. 됐어. 회사는 투명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매개로 삼아야 될 건 제품이잖아요. 그럼 제품은 어떻길래? 제품을 알아본 근거가 있는데, 이 회사는 독특해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제품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좋은 건 다 있고 나쁜 건 없대. 그죠? 우리를 번역하면. 근데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얘기냐면, 혼다 자동차가 대표적인 서민 자동차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미국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소형차를 파는데 연비가 20km가 넘어간대요. 개설림, 휘발유가 연비 20km를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미국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런데 연비를 실제 타보니 12, 13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거 아시죠? 연방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죠. 소비자 20만 명이 승소하게 돼서 20억 달러를 물어줘야 돼요. 20억 달러면 얼마죠? 2조 4천억 원.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근데 이 회사는 화장품을 만드는데, 우리는 화장품을 만드는데 피부에 좋은 건 다 집어넣는데 나쁜 건 안 집어넣어. 이러고 화장품을 만든대요. 과연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징벌적 손해배상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고 회사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지 않을까요? 네. 자, 세계적인 회사의 화장품이 이렇게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나오는데도, 그런데도 1층 매장 가서 사는 이유는 뭘까요? 가오가, 전문 용어죠. 가오가 잡혀나봐요. 아모레 퍼시픽도 중금속이 있고요. 존슨앤존스, 여러분들 어린애들한테 많이, 저희 자랄 때도 많이 썼던 건데, 베이비 파우더. 네.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서 배상금만 5조 원이네요. 근데도 아직도 이걸 써요. 아이러니해요. 과연 이걸 써서 얼마나 좋아질까. 그런데요, 뉴스킨을 썼던 분들의 모습이에요. 저를 소개했던 저희 조카죠? 네, 용됐어요. 저 몸 좀 봐요. 네. 2007년도 36살의 사진이고요. 2017년도 46살의 사진이에요.
이거 안티에이징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뉴스킨에는 안티에이징 제품이에요. 네. 2015년 8월, 2017년 12월. 네. 네, 큰아버지가 삼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네. 이 사진이 부끄럽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파트너인데요. 거의 뭐 스모 선수급의 얼굴이었죠. 네. 아, 이 자리에 있는 분이네요. 저기, 뭐죠? 새우잡이 배에서 밥 해주는 엄마. 어디 갔다 아세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이 파트너는 저의 10대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전직이 노인 전문 연극 배우예요. 늘 무대에서 짙은 문장을 하고 노인네 연기를 했던 친구다 보니 이렇게 이마에도 이렇게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사진만 들고 다녀요. 미국에 가서도 이 사진만 들고 다녀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아마 유튜브에도 이 친구 영상이 오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바뀌니까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요, 스스로 모델이 되는 일이에요. 네, 제품을 체험해보고 정말 좋아서 꾸준히 썼더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항암 부작용도 과연 경감시킬 수 있을까? 치품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끝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최연장인 40살의 이동국 선수도 가장 즐겨 먹는 제품이 파마넥스의 에이즈랑 알스케드라는 제품이라고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형과 아들 황원도 자연 치유가 되는 이런 사건. 네. 저 역시도 뉴스킨의 제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바르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2007년도에 제 모습입니다. 이것도요, 뉴스킨 사업을 꽤 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쓰면 좀 대비가 되나요? 바로 씻고 바르고 묻히고 먹는 거. 그래서 뭐냐면 이 사업은 아주 심플합니다. 제품을 체험해보고 레버리징이 일어나겠다? 꾸준히 쓰시다 보면 사업이 돼요. 네. 제가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 이 집은 이렇게 홀에도 꽉꽉 차 있는데 영하 10도가 내려가는 한파 속에서도요, 손님들이 밖에서 줄 서 있어요. 강남 맛집이에요. 제가 이 집을 10년 넘게 가고 있는데 10년 동안 그 맛을 전혀 변치 않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자 손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순댓국밥집인데 여자들이 순댓국밥 싫어하시잖아요. 이 집의 순댓국을 맛보신 분들은요, 아이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입사가 가네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비즈니스는요, 제품 한 것을 소문내죠. 그러면 쉐어 보너스로 8%를 준대요. 근데 그 일을 꾸준히 했더니 한 블럭이 쌓였어. 두 블럭이 쌓이고 세 블럭이 쌓일 때마다 5%에서 40%까지 보상을 해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블럭을 쌓는 분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 밑으로 1대, 2대, 3대, 4대, 옆으로는 무한대, 밑으로 6대까지 이렇게 블럭을 쌓은 사람들의 매출에 대해서 5%를 평생 꾸준히 준다는 게 이 회사의 보상 플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네가 경험한 걸 소개해. 꾸준히 소개할 사람을 가르쳐줘. 그러면 받게 되는 게 이 회사의 보상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봤어요. 3,300원짜리 화장품 권상우 원빈이 6억 3억을 받더라고요. 원빈은 카리스마도 있고 권상우는 혀가 짧잖아요. 저는 그것도 없어서 그냥 뉴스킨만 열심히 씻고 바르고 붙이고 먹고 했어요. 그랬더니 최고의 직급에서는 약 5억이 되는 연봉을 주는데, 제가 지난해에 2018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하라고 받게 된 건강보험료 금액입니다. 연간 전 한 3,6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스킨이 줄 수 있는
네, 컴pen세이션 플랜의 레버러지의 힘이라는 거죠. 네. 자, 중요한 건 불허하시면 지는 거예요. 불허하지 마시고요. 네. 뉴스키는 수익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저기 뒤에서 웃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노유수 사장님. 저 이상으로 버시는 분이세요. 정말 뉴스킨에는 백만장자가요. 그냥 코리그 같이 그냥 널려 있어요. 네. 수입에 제한이 없고요. 내가 언제까지 벌어야 돼? 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결국 뭐냐면 정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품을 알아볼 때 기준이 있었어요. 과연 이거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쓸 것인가? 오케이. 이걸 쓰다가 누가 나하고 친하다고 야 내 거 써 하면 그걸 그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아닐 것 같아. 넌 그거 하더라도 나 이거 쓸 거야. 내가 처음에는 내가 영업을 안 해본 내가 우리 가족, 내 친구, 내 동창들한테 권해야 되는데 내 양심에 내가 돈 벌고자 하는 욕심에 허접한 제품 가지고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거 아닌가? 네. 그 다음에 한 번 썼어요. 야, 개마인드로 내가 썼더니 정말 좋아. 너도 바꿔 써봐. 이런 말이 나와서 레버리징이 일어날 만한 제품인가? 제 생각에는 이걸 가지고 제품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 경험한 제품은요. 정말 기분 나쁜 리프트팩이었어요. 계란 비린내는 엄청나고 얼굴 쫙 땡기는데 완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짜릿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눈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18년 전에 경험하니 눈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여자들한테 돈 되겠다. 그거였어요. 기분 나쁜 경험이었는데 돈이 되겠다 했어요. 바로 이렇게요. 내가 경험하면 떠들고 나를 대신해서 떠들어줄 사람이 있고 또 그 밑에 떠들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버리징이라는 거죠.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재정적 수입을 극대화하는 이별, 자본주의에 숨어있는 비밀, 레버리징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케이, 일어나겠다. 제가 또 더 놀라운 거는요. 저희 동생이 고기를 좋아해요. 술 먹고 삼겹살 구워 먹다가 불판에다 자기 팔을 구워버렸어요. 술이 취해가 이러다가 화산 전문 병원에 갔는데요. 계란이 잔뜩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화산 전문 병원은 왜 계란이 이렇게 많이 했지? 계란의 알부민이 형 피부를 갖다 쫙 펴준다는. 아, 그래서 리프트팩에 계란의 알부민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정말 아, 맞아. 이 회사가 정말 너보다 배도 맞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쌓이면 나한테 자산으로 남아서 꾸준한 소득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18년 전에 알게 된 거고요. 보세요. 이 자산이라는 의미는 내 자산이잖아요. 내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당신이 당신의 재산권을 지정해서 상속하십시오라고 상속 서류까지 줘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요즘 아들하고 딸하고 슬슬 눈치 보고 있어요. 어느 놈이 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네, 저희 아들놈은 요즘 제가 말을 잘 들어서 벤츠를 타고 다니게 허락을 해줬죠. 대학생이 벤츠 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지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돈을 버는데 늘 내가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수단으로서 돈이 들어오는가요? 아니면 내가 없더라도 레버리징에 의해서 자산처럼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18년 전에는 집, 직장 노동을 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그런 1차원적인 수입원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만약 여러분들 저한테 오늘 강의료 한 몇십만 원씩 내고 강의 들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저 강의료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저 물 한 병 주네, 달라.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또 자산이 형성되는 사업을 할 파트너들이 오늘 초대되고 영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레버리지 소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이 가치를 18년 전에 인식하고 나서 정말 꾸준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 3억을 투자, 우리 조카처럼 이데아를 차리기 위해서 2, 3억을 투자한 것처럼 그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요. 제가 돈 들인 거라곤 집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필요한 교통비, 밥값,
저기 나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네트워크가 도대체 뭐고 뉴스킬이 뭔지 책은 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돈으로 저는 10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쉽지도 않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거만큼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단 내가 정말 나의 40대 이후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다 보니 한번 이 선택한 이 레버러지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눈물도 흘렸어요. 많은 오해도 받았죠.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저 자식 말이야, 회사가 외국인 회사로 넘어가니까 월급이 올라가니까 배가 불르니까 할 짓이 없어서 이제 다단계까지 한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이 레버러징은 어느 순간 펑 일어나는 알라딘의 그 마법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는 걸 알고 10년 동안 꾸준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뉴스킬 사업을 하면서 많은 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그 어떤 오해도 받다 보니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정립하고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세운 수화진의 사명선언문. 수화진, 파초를 부른 수화진이 아니고요. 이기수, 이경진 저희 부부의 수화진의 인생 사명선언서를 뉴스킬의 사명선언서가 있듯이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나는 뉴스킬 사업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겠다라고 작성을 하고 꾸준히 이 가치대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 후배 사업자들한테 늘 가르쳐주고 강의해주고 또 제가 몸으로도 봉사도 하면서 제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12년 동안 28년 보건공무원 생활을 퇴임하시고 돌아오신 저희 아버님은 12년 동안 집에서 뇌졸중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휠체어 타시는 모습이시잖아요. 이 당신을 저희 어머님은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고 수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왼쪽 인대도 끊어지시고요. 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라는 뉴스킬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이 되고 나서 매달 100만 원씩의 용돈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당신도 쓰시고 나서 조금씩 모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대학 갈 때 500만 원에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또 딸이 대학 갈 때도 어차피 등록금은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니 이거는 너네가 대학 가서 컴퓨터도 사고 여행을 가려면 가라고 할머니가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나이 들으면 더 분심으로 사시는 거더라고요.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지를 처음 알았어요. 손주들한테 이렇게 주는 기쁨. 그리고요, 설날이 되시면 새 며느리를 불러요. 그리고 연초니까 세뱃돈, 양력에 누가 세배하나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세뱃돈이라고 100만 원씩 며느리한테 딱 주는 거예요. 순간이요, 제가 이거 그냥 넘겨서 안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집 며느리는 항상, 남자분들 아시죠? 군대 5분 대기죠. 예, 시어머니가 콜하면 전국 어디서나 5시간 이내에 다 달려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가정사의 문제가 돈으로 유발되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는요, 저희 아버님이 투병 중이셨잖아요. 병원에 한번 들어가셨다 나오실 때마다 한 400~500만 원씩 병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형이 좀 더 내고 장가 안 간 동생이 더 내지. 평생을 자식 교육에 뒷바라진 부모한테 생각하는 게 그런 찌질한 생각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돈이 형제 간의 우애도 갈라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는데, 정말 뉴스킬을 만나서 제가 정말 많은 문제가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또 저와 같이 뉴스킬을 했던 저희 파트너, 스폰서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저희 파트너들 모두가 다 백만장자가 됐어요. 네. 특히나 이 친구는 저하고요, 서울 약대에서 수능 보고 논술 볼 때 제 뒤에 앉아서 담배 빡빡 피던 놈이에요. 저 놈이요. 네. 제가 뉴스킬 하자라고 권하러 갔더니 야, 이 자식아, 싼 거 있으면 하나 줘봐 그랬던 친구예요. 저를 약장사 취급하더라고요. 저걸 막 끌어올렸는데 참았죠. 그때 참길 잘했죠. 네. 1년 뒤에 동참이 돼서요, 저보다 더 많은 커미션을 받고 더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빅 리더가 됐어요. 네.
어떻게 친구하고 이렇게 멋진 성공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에요. 보시면 2015년도에 뉴스킨에는 1100명의 백만장자가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요 1200명이에요. 보세요. 해마다 이렇게 백만장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백만장자를 매해마다 이렇게 배출할 수 있을까요? 또 보시면 엄마가 다단계 하는 게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싫었대요. 다단계 그 TV에서 나온 것 때문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여드름 박사였던 자인이가 이렇게 제품을 쓰면서 깨끗해지니까 이게 뭐지? 알게 되고 이제 성령이 되다 보니까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 엄마와 같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이 아들들이 부모의 뒤를 이어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요. 또 보시면 장애가 있는 아들의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싶어서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60이 넘고 나서 뉴스킨 사업을 하셔가지고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미 나이가 많더라고요? 아니요. 70세가 넘으셨죠? 고영배 사장님이요? 네, 저 한국은행 재임하셨고요. 한국은행을 퇴임하시고 나셔서 뉴스킨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뉴스킨 사업은요, 나이, 학력, 성별 불문합니다. 오직 필요한 건 열정과 나의 성공 의지밖에 없어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로버트 기어석가 썼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쉽고 편안한 삶의 길은 아니지만 그 여행의 끝에서 받게 되는 대가는 충분히 여행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는 여행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저는 정의라고 봐요. 제가 정말 한 번도 뵙진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 존경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노원을 출신의 노회찬 의원이셨어요. 그 5천만 원이 뭐라고? 그 5천만 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초계와 같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 인허가권을 가진 곳에 계신다면 기업의 구매부서라든지 아니면 관공서에 허가권을 가진 계신 분들이라면 그 10만 원, 그 20만 원 때문에 나의 양심과 정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요 정의롭게 사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선택했어요. 누구한테도 돈에 내가 굴복되고 싶지 않아서요. 물론 제가 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 저 젊은 언니들 앞에서도 당당해 보이지 않나요? 네. 노란 구두에 그죠? 왜 이렇게 멋있을까요? 왜 이렇게 멋있을까요? 사진관, 사진빨, 자존감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뭐냐면 나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멋지게 살 거요라는 그 원하는 삶이 있었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원하는 게 없게 되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다가온대요. 누군들 지하철역에서 도라지 껍질을 까거나 그죠? 더덕 껍질을 깔리라고 젊어서 생각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삶이 찾아왔냐면 젊어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모습이었대요. 이분은 나의 노후는 이렇게 살 거라고 원했대요. 그래서 원하는 게 원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역시도 이렇게 노년의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뭐라고요?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 여러분, 시진핑과 트럼프의 마음을 돌릴 수 없죠. 네. 미국의 달러를 내릴 수도 없죠. 이란의 핵,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바꿀 수 없는 대세잖아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내 삶에 시시각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 도구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뉴스킨 속에 있는 레버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이 아름다워요. 저는 이 로고,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뉴스킨 백만 들고 가도요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은 물러가는 세대와 밀려오는 세대가 이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혼란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엇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났죠?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살아야 하고요. 한 번은 살아야 하죠? 한 번만 살아야, 어차피 태어나서 한 번은 살아야 하고요. 한 번만 살아야 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나 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인생은 그래서 일생이래요. 한 번밖에 없대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도 또 선택이 나오네요.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번만큼의 한도 내에서 맞춰가면서 나의 꿈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음에로 미뤄야 되겠습니까? 엄마, 내년 어버이날, 엄마, 내년 생신으로 미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우리 부모의 자긍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년이라고 자꾸 미뤄야 됩니까?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이루고 싶고, 해주고 싶고, 쓰고 싶은 만큼의 미래에 여러분, 뉴스킨을 통해서 도전해 보시는 멋진 인생의 뉴스킨의 레버러지로 이뤄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